침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침입자도 귀신도 찍지 못하고 잠든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찍었다면 가장 두려운 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공포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당신인가? 여러분이 만약 혼자 사는 방에 홈캠을 설치한다면 보통은 현관 쪽을 향하게 둘 겁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보려고요. 아니면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은 거실을 향하게 두겠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 윤서는 카메라를 침대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잠든 뒤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카메라는 윤서가 기다리던 것을 찍지 못했습니다. 발소리의 주인도 현관 앞의 사람도 흔히 말하는 귀신 같은 것도 화면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찍힌 것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윤서와 그 윤서를 내려다보는 또 다른 윤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확인된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익명으로 전해진 사연을 바탕으로 이름과 장소를 바꾸어 구성한 미스터리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서가 기억하는 시간, 홈캠에 남은 파일명, 언니 지연이 처음 영상을 보고 한 말,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 들어있던 한 문장. 지연은 첫 영상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몽유병처럼 걸어다닌 게 아니야. 윤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지연은 화면을 멈춘 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침대 위에 너는 숨을 쉬고 있는데 서 있는 너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윤서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동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역에서 걸으면 15분쯤 걸리고 밤 11시가 넘어가면 큰 길 편의점 불빛만 또렷하게 남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건물 1층에는 부동산 무인 택배함, 작은 분식집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관리비 안내문과 방충망 교체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의 방은 7층 끝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 창문이 바로 보였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만 미지근하고 책상 쪽은 늘 차가웠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무섭다기보다 귀찮고 외롭다기보다 조용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방이 있습니다. 윤서는 프리랜서 자막 편집일을 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처럼 화려한 작업은 아니고 주로 교육 영상이나 온라인 강의, 기업 홍보 영상에 자막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마감은 들쑥날쑥했고 잠도 들쑥날쑥했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날이 많았고 새벽 2, 3시에 컵라면을 끓이다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는 정도의 일은 흔했습니다. 윤서는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민했습니다. 냉장고가 꺼졌다 켜지는 소리, 위층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 복도에서 누가 통화하며 지나가는 소리를 오래 기억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혼자 사는 방은 가끔 자기 머릿속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처음 이상한 일이 있었던 날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새벽까지 자막 싱크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라고 말할 때마다 자막 위치를 조금씩 당기고 미루는 작업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 쪽에서 아주 짧은 전자음이 났다고 합니다. 택배함 알림음 같기도 하고 도어락 버튼이 살짝 눌린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윤서는 헤드폰을 한쪽만 벗고 현관을 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신발장 아래 센서 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옆집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오피스텔 벽은 생각보다 얇고 새벽에는 작은 소리도 자기 방 안에서 난 것처럼 들리니까요. 문제는 그 소리가 사흘 연속 같은 시간에 났다는 겁니다. 첫날은 3시 17분, 둘째 날은 3시 16분, 셋째 날은 3시 17분. 윤서가 시간을 기억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작업용 모니터 오른쪽 아래에 시간이 크게 떠 있었고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무심코 눈이 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에 누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뭘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셋째 날 소리가 난 직후 현관 센서 등이 혼자 켜졌습니다. 윤서는 그때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센서 등은 몇 초 켜져 있다가 꺼졌습니다. 도어락 화면은 어두웠고 현관문 아래 틈으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몸은 이미 달라진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다음날 관리실에 연락했습니다. 새벽에 누가 문 앞에 오는 것 같다고 말하면
너무 예민해 보일까봐 처음에는 도어락 센서가 이상한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친절했지만 바빴습니다. 배터리를 갈아보라고 했고 그래도 이상하면 도어락 업체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복도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직원은 분실이나 파손 같은 일이 있어야 확인이 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런 순간에 이상하게 물러서게 됩니다. 내가 겪은 일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 윤서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이미 잠겨 있었는데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는 홈캠을 주문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흰색 원통 모양이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는 제품이었습니다. 리뷰에는 반려동물 확인용으로 좋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새벽마다 냉장고 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잡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켜지는 로봇 청소기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그 리뷰들을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상한 일도 화면으로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의 정체가 배관이든 옆집 도어락이든 센서 오류든 확인만 하면 끝날 거라고요. 무서운 것은 모를 때의 일이고 카메라는 모르는 것을 줄여주는 물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카메라가 도착한 건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윤서는 박스를 뜯고 설명서를 읽다가 조금 웃었다고 합니다. 너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앱을 깔고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카메라 이름을 정하면 끝. 윤서는 카메라 이름을 방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앱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자기 방이 비쳤습니다. 책상 위에 머그컵 의자에 걸린 후드 집업 침대 위에 반쯤 접힌 이불. 카메라로 보니 방은 실제보다 더 좁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렌즈가 조금만 높은 곳에 있어도 자기 공간이 남의 방처럼 보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윤서는 처음에 카메라를 현관 쪽으로 향하게 두었습니다. 소리가 난 곳이 현관이었으니까요. 첫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 지나도 알림은 오지 않았고 센서 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오히려 조금 허탈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으면 자기만 우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서는 새벽 4시쯤 잠들었고 오전 11시에 일어나 앱을 확인했습니다. 움직임 감지 기록은 없었습니다. 실시간 화면에는 햇빛이 들어온 방과 침대 옆 바닥에 떨어진 양말만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날 언니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괜히 카메라 샀나봐. 지연은 바로 답했습니다. 괜히 산 거면 제일 좋은 거야. 둘째 날 밤 윤서는 일부러 일찍 불을 껐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침대에 누운 게 아니라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카메라는 현관 쪽을 향한 채 책장 위에 있었고 휴대폰은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윤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이 너무 조용하면 조용함 자체가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 창틀이 미세하게 우는 소리, 옆집 물 내리는 소리. 윤서는 그런 소리들을 하나씩 이름 붙이며 버텼습니다. 이건 냉장고, 이건 바람, 이건 옆집. 그렇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 17분이 되었을 때 휴대폰이 아주 짧게 진동했습니다.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습니다. 윤서는 바로 화면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 지금 보기 싫다였습니다. 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산 건데 막상 알림이 오자 확인하는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몇 초 뒤 윤서는 앱을 열었습니다. 녹화 파일은 12초짜리였습니다. 화면에는 현관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현관 신발, 두 켤레 문 아래에 가느다란 복도 불빛. 처음 5초 동안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6초쯤 되었을 때 화면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침대 쪽에서 살짝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현관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파일을 3번 돌려봤습니다. 그림자는 너무 짧고 작았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엔 모자랐고 오류라고 하기엔 너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서는 카메라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현관을 향하게 두면 정작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책장 위에서 창가 선반으로 옮겼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침대와 현관이 비스듬히 같이 보였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침대,
오른쪽에는 현관 가운데에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이 잡혔습니다. 윤서는 앱에서 감지 민감도를 낮췄습니다. 괜히 이불 움직임이나 빛 변화에 알림이 오면 더 피곤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고는 낮 동안 아무렇지 않게 일했습니다.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밀린 세탁기를 돌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수정본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을 많이 할수록 밤의 일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일기를 쓰듯 메모장을 열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37 현관 쪽 소리, 센서 등 1회, 홈캠 알림 1회, 영상에는 그림자. 이렇게 적고 보니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소음, 도어락, 오작동 홈캠, 빛 번짐, 움직임 감지 오류. 윤서는 그런 글들을 읽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안심하려고 읽기 시작한 글이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버립니다. 누군가는 벽안배관 소리라고 했고, 누군가는 옆집 와이파이 간섭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집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윤서는 그 마지막 댓글을 보고 창을 닫았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 윤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충전기 불빛과 카메라의 희미한 상태 등만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자 잠이 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 둔 물건인데도 렌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이 감시받는 공간처럼 바뀝니다. 윤서는 이불을 턱 밑까지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한번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알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금 화면이 잠깐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손을 뻗어 화면을 아래로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찍히면 확인하면 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서는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윤서의 기억입니다. 다음 장면부터는 기억이 아니라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잠든 뒤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기억 대신 기록합니다. 문제는 그 기록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 3시 17분 윤서의 휴대폰에는 움직임 감지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그 알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홈캠은 46초짜리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영상 첫 8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윤서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이불은 어깨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9초가 되는 순간 화면 오른쪽 아래에 발 하나가 들어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바닥을 밀듯이 들어온 발. 그 다음에는 회색 잠옷바지 늘어진 티셔츠, 그리고 고개를 조금 숙인 사람의 상체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침대 옆에 멈춰 섭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은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머리 길이와 체형 잠옷 색깔이 침대 위의 윤서와 같았습니다. 영상 속 방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고 있었고 한 명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윤서처럼 보였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침대 위에 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지도 않았고 이불을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상한 건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도 아주 작은 흔들림은 있습니다. 어깨가 오르내리고 머리가 조금 기울고 무게중심이 발끝에서 뒤꿈치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영상 속 사람은 마치 멈춘 사진처럼 서 있었습니다. 오직 머리카락 끝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선풍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영상을 아침 9시 42분에 처음 봤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움직임 감지 알림이 남아 있었고 앱에는 46초짜리 파일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처음 몇 초 동안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잠이 덜 깼다고 생각했고 화면 밝기를 올렸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침대 위에 자신이 먼저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침대 옆에 자신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봤을 때 윤서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 사람이 28초쯤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 쪽을 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그 사람은 카메라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나중에 그 차이를 여러 번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본 게 아니야. 카메라 뒤에 있는 뭔가를 본 것 같았어. 물론 방 안에는 카메라 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가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홈캠 뒤쪽에는 벽과 콘센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윤서는 분명 렌즈 정면이 아니라 렌즈보다 아주 조금 오른쪽 위를 향해 눈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서 있었다면 딱 그 높이였을 것처럼요.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자기 발을 봤습니다. 발바닥이 더러운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 방 안을 걸었다면 바닥 먼지가 발에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잠옷도 영상 속과 같았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침대에서 내려와 영상 속 사람이 서 있던 위치에 자기 발을 맞춰봤습니다. 그 위치에 서면 카메라에는 얼굴 절반이 그림자로 가려졌습니다. 영상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실제로 일어나 그 자리에 섰다면 화면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문제는 침대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침대 위에 윤서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몸을 조금 뒤척이고 이불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서 있는 윤서가 나타난 뒤에도 침대 위에 윤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홈캠의 오류라면 이전 프레임이 겹쳐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앱 오류라면 같은 사람의 잔상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느리게 돌려봤습니다. 잔상이라면 움직임이 겹치거나 끊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윤서는 서로 다른 속도로 존재했습니다. 침대 위에 윤서는 느리게 숨을 쉬었고 서 있는 윤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언니 지연에게 바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이상한 거 찍혔어. 지연은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벌레야 윤서는 아니라고만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영상을 전송하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파일이 바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용량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46초짜리 저화질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신저는 계속 전송 중으로만 표시되었고 몇 분 뒤 실패했습니다. 윤서는 화면 녹화를 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화면 녹화 파일은 만들어졌지만 갤러리에서 열면 검은 화면만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윤서는 처음으로 이 일이 장난스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영상 속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찍혔다는 것보다 그 영상을 밖으로 보내는 일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더 불쾌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앱 권한 저장 오류 네트워크 문제 파일 손상. 하지만 윤서의 휴대폰은 다른 사진과 영상은 잘 보냈습니다. 어제 찍은 김밥 사진도 작업 화면 캡처도 세탁기 오류 영상도 전부 전송됐습니다. 오직 그 46초짜리 파일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점심쯤 윤서의 방으로 왔습니다. 윤서는 문을 열자마자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지연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현관 앞에 서서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연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겁도 적고 이상한 일을 들으면 먼저 전기 문제나 수면 문제부터 생각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20초를 넘어가자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8초쯤 서 있는 윤서가 고개를 살짝 드는 장면에서 지연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거 너 맞아? 지연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잠옷, 머리 길이, 체형, 어깨선 모두 윤서였습니다. 다만 얼굴은 묘하게 흐렸습니다. 화질 때문이라고 보기엔 침대 위에 윤서 얼굴은 더 잘 보였습니다. 지연은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봤습니다. 이번에는 침대 위에 윤서만 봤습니다. 세 번째는 서 있는 윤서만 봤습니다. 네 번째는 방 전체를 봤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니 지연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일어나서 걸어 다닌 게 아니야.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언니가 그렇게 단정하듯 말하는 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뭔데? 윤서가 묻자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14초 지점에 맞추고 손가락으로 침대 위 윤서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봐, 여기 숨 쉬잖아. 그러고는 서 있는 윤서의 가슴 쪽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안 움직여. 윤서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흐릿하고 어두운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윤서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윤서는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날 윤서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둘은 카메라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앱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자 이번에는 저장이 됐습니다. 파일명은 자동으로 붙은 것 같았습니다. 모션 317, 46, 움직임 감지 3시 17분, 46초. 평범한 파일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서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속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3시 17분이라는 숫자가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기엔 며칠째 같은 시간이었고 이제 그 시간은 소리나 센서 등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둘은 오후 내내 가능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첫째, 윤서가 몽유 상태로 일어났고 카메라 앱이 오류를 일으켜 같은 장면이 겹쳤다. 둘째, 누군가 윤서처럼 꾸미고 방에 들어왔다. 셋째, 홈캠이 해킹되어 조작된 영상을 보여줬다. 넷째, 앱 자체의 버그다. 지연은 종이에 적힌 설명들을 하나씩 지워보자고 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면 도어락 기록이 있어야 했습니다. 윤서는 도어락 앱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출입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관에 붙여둔 작은 먼지와 우편물이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윤서처럼 꾸미고 침대 옆에 섰다가 나갔다면 너무 많은 것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해킹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인터넷에서 해당 홈캠 모델명을 검색했습니다. 보안 취약점 이야기가 몇 개 나왔지만 대부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거나 외부 공유 링크를 켜둔 경우였습니다. 윤서는 비밀번호를 바꿨고 공유 기능도 꺼두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킹으로 조작 영상을 넣었다면 왜 하필 윤서의 방 구조와 잠옷 침대 위치까지 정확히 맞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영상 속 침대 위 윤서의 뒤척임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조작이라고 보기엔 목적이 없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개인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카메라 위치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방 전체가 더 잘 보이게. 윤서는 싫었습니다. 카메라를 치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치우면 더 모르게 됩니다. 모르는 상태가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둘은 카메라를 책장 가장 높은 칸에 올렸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침대, 책상, 현관, 창문이 모두 보였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 바닥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영상 속 윤서가 서 있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안쪽에는 투명 테이프를 아주 얇게 붙였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테이프가 끊어지게요. 이런 행동들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겁에 질린 사람에게 확인 가능한 작은 장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윤서의 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이불을 하나 더 깔았습니다. 윤서는 침대에서 자고 지연은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윤서 어릴 때 같은 방에서 자던 기억이 있으면서도 어른이 된 뒤의 침묵은 훨씬 무겁습니다. 윤서는 천장을 보고 누워있다가 언니, 혹시 내가 이상해진 거면 어떡해? 라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조금 늦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그 둘은 달라.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둘은 거의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하던 것도 멈췄고 휴대폰을 만지던 손도 멈췄습니다. 3시 10분, 3시 12분, 3시 15분. 윤서는 시간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3시 17분이 되었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알림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 센서 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3시 20분이 지나고 3시 3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봐, 사람 둘 있으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윤서는 웃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침에 확인한 영상에는 두 사람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침대, 지연은 바닥. 새벽 3시 17분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메모지는 제자리에 있었고 현관 테이프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날 밤은 안전했습니다. 지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윤서에게 며칠만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윤서는 일을 해야 한다며 망설였습니다. 데스크톱 컴퓨터 외장 하드 마감 파일들이
전부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윤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이 일이 자기 방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서운 방은 떠나면 되지만 무서운 의심은 사람을 따라옵니다. 지연이 떠난 뒤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낮의 원룸은 밤과 달랐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 누가 청소기를 끌었습니다. 윤서는 밤에 느낀 공포가 너무 과했나 싶었습니다. 어제의 영상도 자꾸 보면 이상하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무서운 장면도 반복해서 보면 분석하게 됩니다. 윤서는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멈춰가며 보았습니다. 서 있는 윤서의 얼굴은 끝까지 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초 영상이 끝나기 직전 서 있는 윤서의 오른손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접혔습니다. 마치 숫자를 세는 것처럼요. 윤서는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내 손가락이 천천히 접혔습니다. 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가락 떨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서는 이유 없이 그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4번, 네 번째 밤, 네 번째 알림, 아니면 네 번째 무언가. 윤서는 메모장에 손가락 4개 접힘이라고 적었습니다. 적고 나니 정말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곧바로 지웠습니다. 하지만 지워도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카메라를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방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현관, 창문, 책상, 침대, 옆바닥 카메라 위치. 자기 손목에는 머리끈을 감았습니다. 만약 새벽에 일어나 움직인다면 손목의 머리끈이 영상에 보일 겁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작은 종이컵을 거꾸로 놓았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쓰러질 위치였습니다. 윤서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물건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지 계속 확인하게 됐습니다. 새벽 3시 17분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3시 18분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거의 잠들 뻔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간은 3시 31분이었습니다. 움직임 감지 알림. 윤서는 이번에는 바로 앱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화면이 떴습니다. 침대 위에는 윤서가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사람 모양으로 부풀어 있었지만 머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순간적으로 자기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은 분명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머리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속 침대 위에 윤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화 파일은 1분 12초였습니다. 첫 장면은 윤서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5초쯤 되었을 때 침대 위 윤서의 이불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마치 안에 있던 사람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요. 그와 동시에 화면 왼쪽 가장자리, 침대 옆, 어둠 속 공간에서 또 다른 윤서가 서서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머리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종이컵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윤서가 둘이었다면 두 번째 영상은 더 나빴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이 진짜 윤서인지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잠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불을 켜고 카메라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방 안은 환했지만 영상 속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시간만 다르면 전혀 다른 장소가 됩니다. 윤서는 종이컵을 확인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끈도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침대 이불은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모양 그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는 이불이 사람 없이 꺼졌고 손목에 아무것도 없는 윤서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윤서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마자 윤서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잠긴 목소리로 받았고 윤서가 울먹이자 바로 말했습니다. 나 갈게. 문 열지 말고 있어.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문 열지 말고 있어. 보통은 들어갈 테니 문 열어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연도 이제 이 일을 평범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현관문을 등지고 앉아
지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누가 문 앞에 서는 소리가 들리면 숨을 참았습니다. 지연이 도착해 벨을 눌렀을 때도 윤서는 바로 열지 못하고 인터폰 화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본 지연은 첫 번째 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무서운 장면을 보면 비명을 지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끝까지 보고 나서 윤서의 손목을 봤습니다. 머리끈은 계속 차고 있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에 풀었을 가능성은 윤서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기억은 증거가 아닙니다. 자기가 풀지 않았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풀지 않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연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날부터 가능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홈캠 앱의 클라우드 저장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자동 저장은 켜져 있었습니다. 로컬 다운로드도 가능했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자기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전송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파일도 두 번째 파일도 문제없이 복사됐습니다. 다만 파일을 외부 메신저로 보내려 하면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지연은 USB에 담아 자기 노트북에서 열었습니다. 정상 재생됐습니다. 인터넷을 끊고 재생해도 영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적어도 앱 화면만 조작된 건 아닌 것 같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안심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계단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관리실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윤서가 아니라 지연이 말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복도 CCTV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동생 집 앞에 온 것 같아요. 관리실 직원은 처음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고 지연은 현관 앞에서 이상한 움직임 감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직접 화면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해당 시간대에 사람이 지나갔는지는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전화기 너머 직원의 키보드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분 뒤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시 10분부터 3시 40분 사이에는 7층 복도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를 뜻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들어온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만약 영상 속 윤서가 방 안에 있었다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 윤서는 직원에게 현관문 열림 같은 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복도 CCTV 각도상 문 안쪽은 보이지 않지만 누가 문 앞에 서거나 지나갔다면 잡혔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통화를 끊고 윤서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짧은 침묵이 생겼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말하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면 안에서 나온 걸까? 그날 오후 윤서는 잠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일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자막 파일이 열려 있었고 이어폰에서는 강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윤서는 그 말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반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윤서는 작업을 닫고 홈캠 앱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화면에는 빈 방이 보였습니다. 낮의 방은 평범했습니다. 침대, 책상, 컵빨래, 건조대,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서가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침대 옆 종이컵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누가 손가락으로 살짝 민 것처럼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윤서는 카페 한가운데서 숨을 삼켰습니다. 앱은 움직임 감지 알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녹화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화면에서만 아주 짧게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바로 화면 녹화를 눌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종이컵은 멈춰 있었습니다. 윤서는 카페에서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7층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눈을 피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윤서는 종이컵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붙여둔 테이프 표시보다 손가락 2마디 정도 옆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꺼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처음으로 방 안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대답이 있었다면 그건 또 다른 공포였겠죠.
하지만 대답이 없는 방도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말이 벽에 부딪혀 너무 빨리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방에서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는 순간 사람은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연은 그날 밤 윤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윤서는 결국 필요한 외장 하드와 노트북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홈캠은 꺼두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켜두고 가자. 네가 없을 때 찍히는지 봐야 해. 윤서는 그 말이 싫었지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윤서가 집을 비웠는데도 영상 속 윤서가 나타난다면 최소한 몽유 상태라는 설명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둘은 카메라를 충전기에 연결해두고 방 전체가 보이게 다시 각도를 맞췄습니다. 현관문에는 테이프를 새로 붙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윤서의 베개와 이불을 일부러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람이 누워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이게 하려고요. 윤서는 지연의 집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이라 거실에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낯선 집은 이상하게 안전했습니다. 자기 물건이 적고 기억도 적고 밤마다 들리던 소리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1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움직임 감지 알림. 윤서는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봤고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연도 같이 깼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윤서의 빈 원룸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20초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침대, 책상, 현관, 창문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21초쯤 현관 쪽 센서등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센서등 불빛이 바닥을 비추고 그 빛 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는 현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방 안쪽에서 현관 쪽으로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30초가 되었을 때 침대 오른쪽 바닥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숙인 자세였습니다. 긴 머리, 회색 잠옷, 윤서였습니다. 빈 방에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 윤서는 지연의 거실에 있었는데도요. 지연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기억합니다. 영상 속 윤서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홈캠 설정에서 오디오 녹음은 꺼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앱 설정을 바꿨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 오디오 녹음을 켜두었기 때문입니다. 파일 정보에는 오디오 디세이블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윤서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문 앞 테이프는 끊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은 영상과 거의 같았습니다. 침대 옆 바닥, 윤서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카메라를 들고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먼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한 냄새나 온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윤서는 그 평범함이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방이라면 뭔가 달라져 있어야 하는데 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낮에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아래쪽 벽 콘센트 옆에 아주 오래된 테이프 자국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지연이 손톱으로 먼지를 긁어내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누가 유성펜으로 아주 작게 써둔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대부분 지워져 있었지만 두 단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지마. 윤서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전 세입자의 장난일 수도 있고 아이가 낙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는 보이지 않고 침대 옆 바닥에 앉거나 엎드려야만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윤서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해 물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다만 방이 오래 비어있진 않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서가 혹시 이전에 방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냐고 묻자 부동산 직원은 웃으며 요즘 그런 이야기 많죠 라고 넘겼습니다. 그 웃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종종 웃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덜 불편해지니까요. 하지만 윤서는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윤서는 원룸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낮에만 들러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밤에는 지연의 집이나 근처 모텔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홈캠 영상은 계속 쌓였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새벽 3시 17분이나 3시 31분 근처에 움직임 감지 파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만 켜졌다 꺼졌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 위 이불이 천천히 사람 모양으로 부풀었다가 꺼졌습니다. 어떤 날은 책상 의자가 아주 조금 돌아갔습니다. 모든 파일이 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무서운 일도 매번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너무 작아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이상했던 파일은 일주일 뒤에 찍혔습니다. 윤서는 그날 카메라를 일부러 침대 반대편 거울이 보이는 각도로 돌려두었습니다. 작은 전신 거울은 옷장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의 절반과 거울 속 나머지 절반이 같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 17분 파일에서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는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거울 밖에는 없는데 거울 안에는 있었습니다. 거울 속 윤서는 침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잡은 실제 방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카메라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합리적 설명을 찾아주길 바랐습니다. 앱 오류빛 반사 수면 중 행동 해킹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하나씩 줄어들수록 남는 것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뿐이었습니다. 귀신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은 적어도 밖에서 온 존재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 윤서는 밖에서 온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얼굴, 윤서의 잠옷, 윤서의 방, 윤서의 시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나빴습니다. 무서운 것이 남이 아니라 나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 피할 방향이 사라집니다. 윤서는 결국 홈캠을 껐습니다. 아니, 끄려고 했습니다. 앱에서 전원을 끄고 충전 케이블을 뽑고 카메라를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지연의 집에서 잤습니다. 휴대폰은 일부러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알림도 꺼두었습니다. 새벽에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 12분 윤서는 스스로 깼습니다. 특별한 꿈을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앱을 열자 새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촬영 시간은 새벽 3시 17분. 카메라는 꺼져 있어야 했고 서랍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화면은 거의 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찍힌 영상이라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11초쯤 지나자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빛이 생겼습니다. 서랍 틈으로 들어오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 빛 사이로 방 안이 아주 조금 보였습니다. 누군가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색 잠옷 바지에 아랫단과 맨발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는 서랍 안에 있었고 서랍 앞에는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실제 윤서는 지연의 집에 있었는데도요. 영상 속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6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2초 서랍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렌즈 앞에 빛이 들어오고 화면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끝났습니다. 윤서와 지연은 곧바로 원룸으로 갔습니다. 서랍은 닫혀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안에 있었습니다. 충전 케이블은 뽑혀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0%였습니다. 그런데 파일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카메라가 찍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윤서는 그 말뜻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찍은 게 아니라면 무엇이 그 영상을 남긴 걸까요? 그들은 카메라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찝찝하다며 전자제품 수거함에 직접 가져다 버리자고 했습니다. 윤서는 카메라를 손에 쥐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전을 위해 산 평범한 기계였는데 이제는 손바닥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에 내려가 전자제품 수거함에 넣기 직전 윤서는 습관처럼 카메라 렌즈를 봤습니다. 렌즈 안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주 작고 둥근 얼굴. 그런데 그 반사 속 윤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실제 윤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바닥에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얼른 주워 수거함 안에 넣었습니다. 보지마,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벽에 적힌 글씨와 같았습니다. 보지마. 윤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카메라를 켜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물론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어떤 것들은 사람의 시선을 통해 더 또렷해집니다. 윤서는 그날 이후 홈캠 앱을 삭제했습니다.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원룸 계약은 남아있었지만 더는 밤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지연의 집에서 지내며 새 방을 알아봤습니다. 일을 조금씩 다시 시작했고 밤에는 수면 유도 음악을 틀었습니다. 지연은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나 글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서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잊히기 전에 꼭 하나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윤서에게는 시간 숫자였습니다. 3시 17분. 휴대폰 시계에서 우연히 그 숫자를 보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카페 영수증 번호가 317이면 손이 멈췄고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17초쯤 멈춘 것만 같아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새 방을 계약하기 전날 윤서는 마지막으로 원룸에 들렀습니다. 보증금 정산과 청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낮이었고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방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과 침대는 중고 거래로 내보냈고 옷가지와 외장 하드는 이미 옮겼습니다. 빈 방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이 빠져나가면 방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얼굴을 합니다. 윤서는 벽에 남은 테이프 자국을 보았습니다. 보지 마라고 적혀있던 부분은 지연이 물티슈로 지웠지만 희미한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연이 놀라 왜 그러냐고 묻자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있던 자리 아래쪽 벽을 더 가까이 보고 싶었습니다. 글씨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마만 보였지만 옆으로 더 희미한 줄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지워진 글씨들이 빛에 비스듬히 드러났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 단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고 있을 때, 서 있는 쪽. 믿지마.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고 있을 때, 서 있는 쪽을 믿지마. 윤서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읽고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음이었습니다. 지연은 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의 홈캠 앱은 삭제됐고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카메라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메신저로 파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서였습니다. 실제 윤서는 바로 옆에 있었고 휴대폰은 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파일명은 Last 골메사다세이츠만 도이스다. 지연은 열지 말자고 했습니다.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충동이 사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윤서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파일을 안 봤다면 지금도 조금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결국 지연이 아니라 윤서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윤서의 원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홈캠 위치도 아니고 휴대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빈 방에는 아무 가구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희미한 테이프 자국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침대가 있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 자리에 윤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빈 방 바닥에 이불도 없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실제 윤서는 지연 옆에 서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윤서는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술이 조금 벌어져 있었고 어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시점은 그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디오가 켜져 있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가까워질수록 윤서는 자기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자기였습니다. 점도, 입술 모양도, 눈 밑에 작은 주름도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가짜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손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잠든 윤서의 얼굴 옆에 멈췄습니다. 그때 화면 속 잠든 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이미 깨어 있었던 사람처럼요. 잠든 윤서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뒤,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네가 누울 차례야.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은 바닥에 떨어진 채 계속 재생됐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잠든 윤서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파일은 끝났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윤서를 끌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7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윤서는 계속 뒤를 돌아보려 했고 지연은 계속 보지마 라고 말했습니다. 밖은 대낮이었습니다. 도로에는 버스가 지나갔고 분식집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고 부동산 문 앞에는 새 매물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정상적이어서 더 잔인했습니다. 윤서는 그 건물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는 지연이 대신 처리했습니다. 남은 집 몇 개는 버렸고 보증금 일부는 포기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윤서는 한동안 카메라가 있는 곳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편의점 천장 노트북, 웹캠, 휴대폰 전면 카메라. 사람은 현대 도시에서 카메라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서는 피하는 대신 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면 속 자기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도 하지 않았고 셀카도 찍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윤서가 천천히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윤서는 새 방으로 이사했고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윤서는 진행자에게 이 사연을 보내며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잠든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윤서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확인된 실제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이름과 장소는 바뀌었고 일부 장면은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불편함은 꽤 오래 남습니다. 귀신이 찍혔다면 차라리 이야기는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르는 존재를 바깥에 둘 수 있습니다. 문 밖, 어둠 속 낡은 방, 오래된 건물. 그런데 카메라가 찍은 것이 내 얼굴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바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윤서의 홈캠은 귀신을 찍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하얀 형체도 낯선 사람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침입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침대 위에서 자는 윤서와 그 윤서를 내려다보는 윤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서 잠든 윤서는 깨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누울 차례야.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설명하는 순간 너무 쉬워질 것 같아서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답보다 질문이 오래 남을 때 더 정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 혹시 방 안에 카메라가 있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카메라는 정말 방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